안녕하세요. 눈의팀의 조의 발표를 맡은 권순영입니다. 저희 눈의팀의 조는 면역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목차에는 첫 번째 면역기계, 두 번째 과민반응, 세 번째 자가면역질환, 네 번째 면역결핍질환, 마지막으로 장기 이식과 이식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면역기계는 크게 선천면역과 후천면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선천면역은 내부로부터 병원 미생물, 중금속, 독소 등 다양한 이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병원체에 민감한 내부 조직들을 보호하는 1차 방어수단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발에 못이 찔린 사진인데요. 선천면역의 반응 시간은 매우 빨라서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발이 퉁퉁 붓게 됩니다. 이 원인은 면역세포들이 항원에 반응하여 내뿜는 각종 인자, 히스타민 등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대폭 증가하면서 면역세포들이 대거 유입하여 생기는 염증 반응입니다. 여기서 히스타민이란 알레르기 반응이나 염증에 관여하는 화학물질입니다. 선천면역 세포의 대표적인 예로는 호중구,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면역입니다. 후천면역은 특이적 면역 또는 2차 방어장력 또는 획득면역이라 불리고 림프구인 T세포와 B세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면역 담당 세포들의 구조를 살펴볼 때 이 구조에 나온 세포들은 병원체가 피부나 점막과 같은 다른 장벽을 뚫고 체내를 감염시키면 작동되는 대표적인 면역세포들입니다. 이 가운데 대식세포나 수지성세포는 선천면역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며 림프구계는 면역반응에서 중심을 이루는 세포인데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 대표적인 후천면역 작용세포인 T세포, 선천면역 작용세포인 자연살해세포가 있습니다. 특히 대식세포는 선천면역에서 T세포는 후천면역에서 감염에 직접 대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수계는 적혈구, 비만세포, 가리꼬로 되어 있는데 그중 가리꼬의 구조를 살펴볼 때는 작은 미생물을 포식하는 호중구와 큰 미생물을 공격하며 감염 방어에 도움이 되는 호상구, 가리 속에 히스타민과 헤파린을 가진 호용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면역세포의 종류와 기능인데요.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며 강력한 살상 능력으로 몸 안에 순찰 중 이물을 발견하면 그 이물을 제거합니다. 다음은 수지성세포입니다. 이물의 증거인 항원을 찾아내어 다른 세포를 전달하며 항원 제시세포라고 불립니다. 킬러 T세포 같은 헬퍼 T세포 명령을 받아 암세포를 살해하고 세포 독성 T세포라고 합니다. NKT세포는 매우 강력한 살상력을 보유하고 있고 NK세포와 T세포의 성질을 겸비한 최고의 면역세포입니다. 감마델타 T세포는 강력한 항종양 작용을 가지고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다음은 고체입니다. 고체는 면역활동 중 한 인자로서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다른 면역 반응을 유도하거나 또는 감염세포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체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활성화하게 되는데 보전 경로, 대체 경로, 렉틴 경로가 있습니다. 보전 경로는 C반응 단백질 혹은 항체가 병원체와 결합해서 활성화됩니다. C반응 단백질은 외부 항원체에 의해서 면역활동이 발생되어 염증 반응이 유도되면 고농도로 활성화됩니다. 포스포콜린이 발현되는 일부 세균과 사멸된 세포에 결합하게 됩니다. 대체 경로는 혈중 C세포가 지속적으로 자가 분해되어 C세포 A와 C세포 B로 형성되지만 낮은 수준에 의해 자극을 주지 못하고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항원의 침입을 받았을 시 C3는 연속적으로 자가 분해되어 C3A와 C3B가 적정하게 생성됩니다. 렉틴 경로는 렉틴 단백질이 항원의 당류에 포함되어 있는 만노오스에 결합되어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보유한 렉틴 단백질은
만노우스 결합 렉틴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MBL이 만노우스에 결합되면 MBL 관련 세린 단백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 C2와 C4를 분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과민 반응입니다. 과민 반응이란 불필요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동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과민 반응은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1형 과민 반응, 제2형 과민 반응, 제3형 과민 반응, 제4형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제1형 과민 반응은 즉시형 과민성 반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식이 있습니다. 면역세포의 일종인 비만세포 표면에는 IgE라는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특정 항원과 결합하는 IgE 항체가 비만세포와 결합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해당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비만세포 내부에 저장되어 있던 히스타민 등의 염증 매개 물질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은 천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2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른 혈액형의 피를 잘못 수혈받았을 때 생기는 수혈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수혈받은 적혈구 표면의 항원의 환자 몸속에 항체가 결합하여 적혈구를 파괴시키는 용혈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3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 예로는 사구체 신염이 있습니다. 세포 밖에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면 면역복합체라는 물질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신장에 가는 혈관에 부착이 됩니다. 이것이 부착되면 그곳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주위 조직에 손상을 발생하게 됩니다. 제4형 과민 반응의 대표적인 예로는 결핵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항원 제시세포들은 병균을 탐식하고 표면의 병균의 항원을 나타냄으로써 T림프구를 특정 항원에 감작시킵니다. 이렇게 특정 항원에 감삭된 T림프구가 이후에 동일한 항원을 다시 만나게 되면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해 염증세포를 불러 모으고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만일 면역세포가 항원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면 면역반응은 종결됩니다. 하지만 항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면역세포들의 지속적인 자극을 받아 유가종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정상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장기나 조직 등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 항원이 아닌 정상세포를 적으로 오인하여 공격을 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자가면역 질환은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서 치료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가면역 질환의 종류입니다. 정신 홍반 루푸스는 주로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며 나비 모양의 피부 홍반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활막에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특징이며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전신 피부 경화증은 면역기계에 이상이 발생되어 피부의 교원질이 지나치게 침착되어 있는 질환입니다. 특징으로는 피부가 단단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입니다. 갑상선에 염증이 발생하여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질병입니다. 다음은 에디슨병입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환경 동요인, 유전적 요인, 세균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구강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기관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면역 결핍 질환입니다. 면역 결핍 질환은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과 후천성 면역 결핍 질환으로 나눠집니다. 선천성 면역 결핍 질환은 선천적으로 면역 기기를 담당하는 유전자의 이상이나 결손에 의해 면역 세포가 부하나 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정상으로 작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조지 증후군, 위스코트 얼드리닉 증후군, IgE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후천성 면역 결핍 질환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이즈가 있습니다. 에이즈의 발생 원인은 주로 성강대나 혈액을 통해 사람 면역 결핍 질환이 감염이 되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에이즈의 증상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증상기, 잠복기, 에이즈 증상기가 있습니다. 급성 증상기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지 3에서 4주 이내에 발생하는데요. 특징으로는 고열, 인후통, 그리고 발열 등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독감 현상과 똑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에이즈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일반인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면역력은 계속해서 또 남에게 전파시킬 수 있는 감염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증상기입니다. 면역력이 계속해서 저하됨에 따라 정상인에게는 잘 발생되지 않는 악성 종양 치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 이식과 이식 거부 반응입니다. 이 사진은 장기 이식 기능 절차를 표현한 것인데요. 잠시 보고 가시겠습니다. 장기 이식에는 단점이 존재하는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식 거부 반응은 숙주 대 이식편 반응과 이식편 대 숙주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숙주 대 이식편 반응은 이식된 장기에 존재하는 이식 항원의 수용자의 혈구세포를 인식해 착상을 억제하여 거부하는 것이며, 이식편 대 숙주 반응은 이식된 장기에 존재하는 혈구세포가 수용자의 조직에 관련된 이식 항원을 인식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희 눈에 띄네 조에 있는 자료조사 강병국, PPT 안정민, 발표 권순영입니다. 이상으로 눈에 띄네 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